1장, 이른 아침의 방. 2층 방은 따뜻한 상자처럼 작고 깔끔했습니다. 이른 아침 햇살이 밝은 흰색 커튼을 통해 비치며 옅은 노란색 벽에 부드러운 빗줄기를 드리워왔습니다. 방 구석에는 오래된 나무 진자시계가 꾸준히 똑딱거리고 있었습니다. 50년 된 집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리듬이었습니다. 78세의 신우재 씨는 창가의 둥근 나무 탁자 위에 차쟁반을 올려놓았습니다. 쟁반 위에는 따뜻한 물이 담긴 냄비, 도자기 찻잔 2개, 흰 쌀떡 1조각, 작은 알약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약을 확인하고 냅킨을 다시 정리한 다음 방 한가운데에 있는 침대 쪽으로 조심스럽게 돌아섰다. 침대 위에는 나이든 여성이 누워 있었고 그녀의 은빛 머리카락은 베개에 가볍게 엉켜 있었습니다. 그녀는 옆으로 누워 있었고 눈은 여전히 감겨 있었으며 얼굴은 평화로웠다. 그녀의 이름은 강희선, 76세 그의 아내. 그녀는 3년 전에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녀의 시간은 흐르지 않게 되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깨어날 때마다 마치 과거의 평범한 하루를 다시 사는 것 같다. 어느 날은 그녀가 20살이었고 어느 날은 남편이 청혼했고 어느 날은 첫째 아들을 잃은 오후였다. 그에 대해 말하자면 그가 당시 누구였는지 그녀는 항상 기억하지는 못한다. 일어나, 혜선아. 그는 부드럽게 불렀다. 그녀는 눈을 깜빡이며 고개를 돌려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탐색하는 듯 묻는 듯 하더니 먼 곳으로 사라졌다. 당신이 여기 의사예요? 그녀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만큼이나 작았다. 그는 슬퍼하지도 놀라지도 않고 웃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약 가져왔어요. 약 먹고 케이크 1조각 먹을래요? 그녀는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고 순종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녀가 앉도록 도와주고 그녀의 등 뒤에 베개를 놓아준 다음 그녀에게 약을 주기 전에 따뜻한 수건으로 그녀의 손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는 아직도 매일 그렇게 합니다. 부드럽게, 꾸준히, 인내심을 가지고. 그녀가 그에게 누구냐고 물었던 아침도 있었지만요. 어떤 날은 짜증이 나서 먹지도 않아요. 그녀는 현관 앞에 있는 동백나무를 바라보며 몇 시간이고 가만히 앉아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했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사랑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가 사랑하는 여자가 그를 더 이상 남편으로 알아보지 못할 때에도 말이다. 매일 기억할 필요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단 한 사람만 남아서 떠나지 않습니다. 2장,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아내. 혜선 씨는 어렸을 때 기억력이 매우 뛰어난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손주들의 생일, 예전에 가르쳤던 학생들의 이름, 심지어 시어머니가 구전으로 전해준 미역국 요리법까지 모두 기억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가 가장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은 현재에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었고 그녀가 기억해야 할 것들은 먼지 낀 거울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는 잘못된 시간에 같은 질문을 합니다. 형님, 오늘이 시험날이에요? 혜정이 돌아왔어? 당신의 부모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신 선생님은 결코 그녀의 말을 바로잡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마치 모든 것이 사실인 것처럼 대답했습니다. 네, 오늘 시험이 있어요. 그냥 차 끓이는 거예요. 걱정 마세요. 혜정이가 오늘 오후에 돌아온다고 했어. 내가 너무 보고 싶다고 하더라. 부모님은 아직도 당신의 마음속에 계시죠? 어느 날 그녀는 몇 시간 동안 오래된 손수건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결혼 앨범을 펴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사진 속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이 여자 정말 예쁘네요. 그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제가 5년 동안 쫓아다니다 결혼한 여자예요. 그녀는 웃었다. 드물지만 귀중한 미소가 그의 마음을 더 가볍게 만들었다. 때때로 그는 은밀히 어리석은 것을 바랐다. 그녀의 기억이 책과 같다면 그녀가 가장 우연히 가장 많이 읽은 페이지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진실은 그녀의 기억 속에서 그에 대한 부분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루 종일 그녀 옆에 있어주고
모든 약과 모든 식사를 돌봐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남편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훌륭한 의사, 약을 주는 사람 또는 더 나쁜 경우 낯선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을 잊어버리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 있을까요? 오히려 그냥 머물러서 조용히 있고 첫날처럼 계속 사랑하세요. 3장 노란 종이에 적힌 일기. 신 선생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버릇이 있었다. 매일 밤 혜선 부인이 잠든 후 그는 테이블 아래에 작은 서랍을 열고 낡은 가죽 표지의 얇은 노트를 꺼냈는데 그 안에는 손으로 오려낸 옅은 노란색 종이 조각들이 들어있었다. 그 일기는 그가 자신을 위해 쓴 일기였지만 그녀가 그를 잊은 매일 모든 순간을 기록하기 위한 일기이기도 했습니다. 3월 1일 오늘 그녀가 제게 아빠냐고 물었어요. 이번 주에 세 번째였죠.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우리가 결혼했던 날처럼 부드러웠어요. 3월 14일 그녀는 도자기 찻잔을 깨뜨리고도 계속 사과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말했어요. 깨진 찻잔은 고칠 수 있지만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남아야 한다고요. 3월 22일 그녀는 나지막이 결혼식 축가를 불렀습니다. 가사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녀의 눈은 반짝였습니다. 마치 처음 청혼받았을 때처럼 저는 앉아서 경청했습니다. 각 줄은 시간의 조각이고 그는 떨어진 꽃잎을 간직하듯 시간을 간직한다. 깨지기 쉽지만 내던지고 싶지 않은 시간 말이다. 어떤 날 밤에는 그는 아무것도 쓰지 않는다. 그냥 거기 앉아서 손에 펜을 들고 그녀가 잠든 모습을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희미한 불빛 속에서 그 얼굴을 보았다. 아무리 주름이 많아도 그 얼굴은 그가 3시간 동안 자전거로 집에 데려오려고 비 속에서 기다렸던 그 소녀였다. 노란 종이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쌓여갔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오래된 나무 상자에 넣고 그녀의 웨딩드레스 색깔인 파란색 리본으로 묶었습니다. 기억하기 위해 기록되지 않는 기억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에게 상기시켜주고 싶은 것은 사랑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있든 아니든 말입니다. 4장 오래된 커피숍. 어느 여름날 아침 신 씨는 특이한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혜선 씨를 데리고 나간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뒷마당 너머로 나간 지는 오랜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오늘은 잘 준비했습니다. 가벼운 재킷,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스카프, 심지어 피곤할 경우를 대비해 작은 약품 주머니까지 챙겨갔습니다. 커피 마시러 갈래?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다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뭔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약간의 호기심, 약간의 의심, 그리고 무의식적인 신뢰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퉁이에 있는 작은 카페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 가게의 이름은 호아나인데 두 사람이 아직 사랑에 빠졌을 때 데이트를 하던 곳이었습니다. 여전히 똑같은 오래된 나무 간판, 여전히 다육식물 화분이 놓인 창가의 테이블, 여전히 공기 중에 부드럽게 흐르는 클래식 음악. 그들이 들어가자 그녀는 멈춰서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녀는 벽에 걸린 그림 앞에서 오랫동안 멈춰섰습니다. 호주염 나무 의자에 앉아있는 두 사람을 그린 단순한 풍경화였습니다. 이곳은 전에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의자를 빼주었다. 저도 바로 이 자리에 앉곤 했어요. 여러 번이었죠. 당신은 항상 제 맞은편에 앉아 제가 케이크를 고르는 걸 기다리셨죠. 그들은 우유를 넣은 커피와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허니 스펀지 케이크 한 조각을 주문했습니다. 그녀는 첫 모금을 마시며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눈은 놀라움으로 빛났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낯익은 거지? 내가 관리실에서 일할 때처럼 매일 오후에 여기 왔었거든. 맞나?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그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꽉 쥐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떼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남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눈은 잠시 동안 그를 낯선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
결코 사라지지 않는 추억이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심장 어딘가에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만지면 마치 떠난 적이 없었던 것처럼 돌아올 것입니다. 5장 사진 속의 여자. 어느 잔잔한 오후, 신 씨는 작은 서랍을 정리하던 중 오래된 사진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혜선 여사가 결혼 초대장, 기념사진, 그리고 몇 통의 오래된 연애 편지를 넣어두던 둥근 은색 양철 상자였습니다. 그는 상자를 테이블로 가져와서 뚜껑의 먼지를 조심스럽게 닦은 후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랜 세월 흐릿해진 흑백 사진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들의 결혼 사진. 그녀가 흰색 아오자이를 입고 국화정원 옆에 서서 수줍게 미소 짓고 있는 사진입니다. 다란 여행 당시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그녀는 스카프를 두르고 그는 베레모를 쓰고 손을 잡고 있습니다. 사진 한 장이 쌓여있던 더미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는 그것을 집어들고 미소 지었다. 그것은 혜선 부인이 한때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진이라고 불렀던 사진이었다. 그녀가 머리를 뒤로 돌리고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리고 그녀 뒤로 바다가 보이는 사진이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은 온화하면서도 빛났습니다. 마치 모든 슬픔이 그녀에게 닿지 않은 것처럼요. 그는 사진을 가져와서 찻잔 옆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녀가 낮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는 그녀 앞에 사진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 기억나? 그녀는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마치 현관에 떨어지는 빗물처럼 조용히요. 사진 속 소녀는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녀가 속삭였다. 너도 그런 여자였지?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은 안개 낀 안경처럼 흐릿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말없이 앉아있더니 그에게로 돌아섰다. 그녀가 아직 살아있는지 아세요? 그래요. 그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그녀는 아직 여기 있어요. 단지 예전에 얼마나 행복했는지 잠시 잊었을 뿐이에요. 보기 위한 사진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한 사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훌륭하게 살았는지, 그리고 누군가 상기시켜준다면 지금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6장, 당신은 누구입니까? 더운 오후에 갑자기 여름비가 쏟아졌습니다. 작은 방에서 혜선 여사는 갑자기 낮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은 당황했고 그녀의 가슴은 거칠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신 선생님이 달려가 그녀에게 물을 따라주려고 했지만 그녀는 그의 손을 밀어냈다. 누구세요? 왜 여기 계세요? 왜 저를 만지시는 거예요? 그는 말문이 막혔다. 순식간에 그는 50년 이상 그녀와 함께 살았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낯선 사람이었다. 그녀가 스스로 만들어가려고 했던 연약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에 대한 침입자였다. 진정하세요. 저는 신우재, 당신의 남편 혜선이에요. 그는 거의 애원하듯 속삭였다. 그녀는 뒤로 물러나 침대 구석에 웅크리고 손으로 머리를 가리고 마치 겁에 질린 아이처럼 입을 벌리고 말했다. 아니요. 저는 당신을 몰라요. 그는 바닥에 앉았고 그의 손은 아래로 늘어져 있었다. 그의 가슴은 욱신거렸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서 단호하고 무자비한 일격으로 자신의 이름을 지워버린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일어섰습니다. 그는 떠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차를 끓여서 테이블 한쪽에 올려놓았습니다. 수건은 그대로 두세요. 여전히 같은 의자에 앉아 있었고 그녀로부터 딱 적당한 거리였습니다. 그녀를 놀라게 할 만큼 너무 가깝지도 않았고 외로움을 느낄 만큼 너무 멀지도 않았습니다. 오후에 그녀는 공황 발작으로 지쳐서 잠들었습니다. 그는 일기를 들고 옆에 앉아 있었고 짧은 글을 쓰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6월 17일, 혜선이는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 나를 무서워한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여기 있다. 내일, 나는 오늘 쫓겨났지만 다시 혜선의 가슴을 두드린다. 사람들이 우리를 정말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사랑한다면
우리는 기억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 결코 길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믿기 위해 남을 것입니다. 7장 호숫가의 오후. 그 공황 발작이 있은 지 며칠 후 혜선 여사는 점차 진정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그와 가깝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그녀의 곁에 있었습니다. 인내심 있고 친절하고 배려심이 많았으며 그녀의 침묵에 조용히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날 오후에는 날씨가 온화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집 근처 호수로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매주 주말마다 그곳에 앉아 팥 아이스크림을 먹곤 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다. 생각만 해도 어쩌면 호수에서 불어오는 산들바람과 햇살 그리고 익숙한 나무 그늘이 그녀의 호흡을 좀 더 편안하게 해줄지도 모른다. 그들은 버드나무 아래에 오래된 도리자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말이 많지 않아요. 저도요. 그들은 마치 서로의 호흡을 아는 두 낯선 사람처럼 그저 옆에 앉아 있었지만 서로를 구분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그녀의 어깨를 스치며 머리카락이 흩날렸다. 그녀는 저녁 햇살에 반사된 호수를 올려다보더니 천천히 아주 자연스럽게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심장은 어렸을 때 벚꽃나무 아래에서 처음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을 때처럼 쿵쾅거렸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가 누구인지 전혀 몰랐지만 그 머리받침은 전부였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그녀는 무슨 말을 하는지 확신할 수 없이 속삭였다. 호수에 대해서인지 일몰에 대해서인지 아니면 이 순간에 대해서인지 그는 고개를 돌려 속삭였다. 네, 아름답죠. 때로는 기억 없이 의도치 않게 기댈 수 있는 어깨가 모든 것을 되살려줍니다. 그리고 가끔은 사랑의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저 당신 옆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8장 어둠 속의 속삭임. 그날 밤은 달이 없었습니다. 그 방은 희미한 노란색 야간등으로만 밝혀져 있었습니다. 혜선 여사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문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피곤한 하루를 보낸 아이처럼 차분했습니다. 조용한 공간의 나무시계에 느린 똑딱거림이 울려 퍼졌다. 신 씨는 침대 옆 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고 그의 손에는 작은 일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글을 쓰는 대신 책을 읽었습니다. 그녀에게 책을 읽어주세요. 그녀가 잠들어 있더라도 그녀가 듣지 못하더라도요. 4월 5일 감자 케이크 2개를 먹었어. 내가 고향에 가다고 했을 때 미소 지었어. 내 이름은 기억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미소 지었어. 4월 12일 결혼식 사진을 한참이나 쳐다봤어. 아무 말도 안 했지. 그런데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 넌 닦아주지 않고 그냥 내 옆에 앉아만 있었어. 내가 만지면 추억이 사라질까봐 두려웠어. 4월 20일 내가 물었지. 언젠가 내가 널 영원히 잊는다면 어떡해? 그리고 내가 대답했지. 내 역할도 기억할게. 우리 둘 다에게 충분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어. 그의 목소리는 마치 혼잣말을 하는 듯 점점 약해졌다. 그는 책을 닫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손을 뻗어 얇은 담요를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덮어주었다. 있잖아. 그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내가 내 이름을 처음 잊은 날, 난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어. 내가 사라지는 꿈을 꿨지. 하지만 그때 깨달았어. 난 아직 여기 있던 걸. 내가 있더라도 난 여전히 여기 있어. 그리고 처음부터 모든 걸 말해줄 사람은 바로 나야. 그는 늦은 밤까지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슬퍼 보이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속의 모든 고요 속에서 무언가를 붙잡고 있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보답이 필요 없는 사랑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계속 말하고 한 사람이 계속 듣는 한비록 꿈속에서라도 기억은 계속 살아있고 사랑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9장 손으로 그린 카드. 어느 날 아침 신씨가 차 테이블을 치우던 중 네킨 더미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쪽으로 접힌 흰색 종이였고 그 위에 크레용으로 낙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놀라서 그것을 열었다. 간단한 그림입니다. 나무 아래 벤치에 두 사람이 앉아 있는데 한 명은 긴 머리를 하고 있고 다른 한 명은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림 아래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는데 꿈에서 쓴 것인지 아니면 의식 상태에서 쓴 것인지는 불분명합니다. 신씨, 머물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찼다. 그의 이름을 적어둔 지 얼마나 되었나요? 그는 그 필체를 본 지 얼마나 되었을까? 기울어지고 부드럽고 약간 흔들렸지만 언제나 알아볼 수 있는 필체였다. 그는 침대 쪽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잠을 자고 있었고 머리를 약간 기울인 채 마치 공황 발작을 경험한 적이 없는 듯 얼굴은 부드러웠습니다. 그날 그는 일기를 쓰지 않았다. 그는 마치 추억의 계절에 막 핀 꽃을 누르듯이 두 장의 오래된 페이지 사이에 끼워 넣은 그 그림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사소해서 간과하기 쉬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귀를 기울이면 그것은 마음에서 나온 메시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즉, 비록 잠깐일지라도 나는 여전히 여기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0장, 그녀가 그의 이름을 다시 불렀을 때 그날 아침, 밤에 비가 내린 후 하늘이 맑았습니다. 이른 아침 햇살이 나무 캐노피 사이로 스며들어 혜선 부인이 누워있는 침대에 부드럽게 비쳤습니다. 신 선생님은 평소보다 일찍 차를 내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결혼기념일 52주년이에요. 하지만 기억하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에요. 그는 테이블 위에 두 잔의 차를 놓고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는데 그 안에는 긁힌 결혼 반지 한 쌍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반지를 다시 자기 손가락에 끼운 다음 나머지 반지를 조심스럽게 침대 가장자리 그녀 손 옆에 놓아두었습니다. 결혼 축하해요, 혜선씨.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고 누워서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자 그녀는 몇 번 눈을 깜빡이며 그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그의 시선은 평소처럼 둔탁하지 않았지만 이상할 정도로 밝았다. 우재, 맞지? 그녀는 쉰 목소리로 그러나 뚜렷하게 물었다. 그는 깜짝 놀랐다. 그의 손에 들린 컵이 거의 떨어질 뻔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 방금 나를 뭐라고 부르셨어요? 그녀는 매우 가볍고 얇게 미소 지었다. 신우재, 내 남편. 3년 동안 학교 교문 앞에서 날 기다려준 사람. 형편없는 떡을 만들어도 내가 다 먹어치운 사람. 그 사람. 그녀는 잠시 멈추었고 그녀의 눈은 점점 흐릿해졌다. 기억나요? 적어도 지금은요. 그는 도울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물은 크게 흘러내리지도 않았고 막히지도 않았다. 마치 늦여름에 내리는 비처럼 몇 달간의 인내심을 씻어내듯 흘러내렸다. 그들은 오랫동안 서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고 그녀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손만이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남은 정신력을 다해 잡았다. 그날 오후 그녀가 잠들었을 때 그는 일기를 펴서 이렇게 썼습니다. 7월 26일 혜선이 내 이름을 불렀다. 단 한 번. 하지만 내가 남은 인생을 살기에는 충분했다. 반복할 필요가 없는 호출이 있습니다. 단 한 번만 기억해도 충분합니다. 사랑은 결코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저 기억되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결론. 사랑은 때로 기억 속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신씨는 혜선씨의 기억 속에 다시 자리를 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그녀의 삶 옆에 조용히 그림자처럼 머물렀습니다. 그녀가 그의 이름을 한 번만 불러도 충분했다. 단지 그의 이름을 휘갈겨 쓴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매일 반복할 필요가 없는 사랑이 있으니까요. 그들에게는 자리가 필요할 뿐입니다. 사람의 마음속 가장 깊고 조용한 곳에도요. 그리고 아마도 가장 긴 사랑은 상대방이 항상 기억하는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이 잊어버렸을 때에도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는 사랑일 것입니다. 어느 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을 잊어버린다면 진정한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믿으세요. 그저 한 걸음 물러나서 다시 불러줄 사람을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요.